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영업부의 사영관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퀀텀 에너지 연구소 등 국내 연구진이 상온 초전도체라고 주장하는 물질인 LK99의 진위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초전도저온학회 LK99검증위원회는 LK99의 샘플을 제작해 교차 측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핵융합 에너지와 초전도체 섹터에서는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도체 관련주와 관련된 경우에는 회의론과 긍정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위가 가려지지 않았는데도 주가는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 소식이 전해졌던 7월 말부터 주가 동향부터 좀 진단해 주세요. 네, 일단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오늘도 보면 신성 델타테크가 하루 거래 정지됐다가 오늘 바로 상한가, 장 개시와 함께 직행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그 밑으로는 인지디스플레이도 지금 상한가, 그리고 모비스까지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역시나 아직도 초전도체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좀 뜨겁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변동성도 좀 심한 편이에요. 오늘은 이제 상한가 들어가고 또 시세를 분출하는 종목들이 나오는데 장 중간중간에는 윗꼬리가 길게 달린다거나 좀 변동성이 위아래로 확대되는 모습들도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글쎄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진위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좋지 않은 지금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어요. 네. 코스피가 1.6%, 코스닥이 2.2%가량 빠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하방으로 확대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테마주들이 유독 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초전도체 관련된 테마주들이 조금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상한가로 직행하고 계속 유지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윗골이 달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초전도체 관련주가 좀 과시화가 되게 되면 핵융합 쪽에 좀 수혜가 클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할 것 같은데 네. 핵융합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가 차이가 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또 사막 콘덴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글쎄요. 저도 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초전도체가 꼭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이 초전도체에서 이제 핵융합으로 연결이 되는 이유가 초전도를 테이프 형태로 길게 만들어서 감으면은 그게 전자석이라는 게 되거든요. 네. 이 전자석이라는 게 핵융합로의 핵심 장비를 제조하는 데 또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핵융합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대표적으로 오늘 상한가 들어간 모비스라는 종목이 좀 연관이 돼 있는데 이게 국내 유일의 핵융합 가속기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예요. 그런데 핵융합만 보고서 이런 종목들의 물론 시세가 지금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주요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 외에도 다른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지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주행 영상을 자동 분류하는 이런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들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반도체 포토레지스트라고 하는데 그쪽 개발에 필요한 방사능, 방사광 가속기라는 부분에 핵심 부품도 공급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포항 가속기 연구소 쪽으로 납품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같이 보셔야지만 이게 시세 변동이 핵융합과 그리고 초전도체에 의해서 위아래로 굉장히 큰 폭으로 흔들릴 때 만약에 내가 시점을 잘못 들어갔을 때 이걸 버텨야 되는지 아니면은 단순 테마기 때문에 손절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판별하기에 이런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알고 계셔야지만 네. 좀 그런 판단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00% 지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비츠로 넥스텍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초전도 관련 기업 기술 보유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실체가 아주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2020년에 고려대학교하고 공동연구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초전도, 선용, 가속기용, 고출력의 커플러라는 제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이 같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말씀해 주셨던 사막 콘덴서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쪽들은 네. 이 핵융합만 가지고 보기에는 너무 매출 구조 자체가 핵융합에는 별로 크게 아직까지는 영향을 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콘덴서는 MLCC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제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우는 그 부품이 얼만큼 시황 회복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더 크게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총이 굉장히 크고 매출처가 다양한데 아무래도 이제 원자력이라든가 신재생,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관련된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쪽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는지를 체크한 이후에 이건 좀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초전도체나 핵융합이나 모두 지금 봤을 때 그것만 놓고 보기보다는 각 종목별로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해외와 국내 모두가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서남의 경우에는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의 관계를 부인하기도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네. 부인을 했는데 주가는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대 주주 매각 이슈도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는 어떤 점을 주의를 해야 할까요? 네, 굉장히 이 주식판이 좀 투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네. 게 최대 주주 회사 측에서 일단은 우리 관계 없다라고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끌어올려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종종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LK99 진위 논란으로 지금 굉장히 학계가 시끄러운데 이건 별로 주가에 영향을 안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던 거짓이던 관계없다. 그냥 주가만 올라라. 이런 약간의 투기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크게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한국초전도전학회에서는 검증위원회에서 샘플을 제작한 이후에 교차 측정으로 이게 정말인지 가짜인지 밝히겠다라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까지 아니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 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가는 굉장히 하방으로 큰 변동폭을 보일 수도 있다. 이미 선왕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다가 굉장히 큰 폭으로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선암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초전도체 관련 해서 종목들의 대주주의 지분 매각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가장 그 회사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대주주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 관계없이 초전도체 지금 시황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테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주주들이 지분을 매도하는 이유는 뭘까? 굉장히 단순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실체가 없는데 주가를 이렇게까지 끌어올리네. 땡큐, 감사하고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일단은 대주주에 반하는 투자는 약간의 투기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이 개입된 그런 투기적인 투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주주의 주식 거래를 사전에 공지해야 된다라는 좀 제도적인 보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주주가 특히나 지분을 매각하고 있는 만큼 주의가 더욱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또 신성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초전도체 이슈도 있지만 2차 전지 모멘텀도 있잖아요. 어제 또 거래가 정지된 이후에 지금 점상을 기록하고 그대로 30% 가득 채워서 유지하면서 네. 52,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글쎄요. 지금에 와서 주가가 너무 급등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 전략을 드리기에는 네.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다만 LNS 벤처캐피탈이라는 곳을 통해서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9.4%가량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게 부각이 됐어요. 이제 지분 보유하고 있는 건 파워로직스 같이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런 부분을 좀 제외한다라고 했을 때 기초적인 내용을 이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 매출처가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쪽이에요. 이제 LG 계열 속의 반기 회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의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생활가전, 우리가 생활가전 부문과 2차 전지 그리고 물류 서비스 사업 부문을 3개를 가지고 있는데 매출 비중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생활가전이 43%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매출이 32%가량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회사인 신성 ST가 지금 한국거래소 쪽에서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뭐를 하는 회사냐? 지난해 11월에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사업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사업부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로봇이 핫하게 가고 있는데 LG도 삼성과 같이 하나의 큰 축을 이끌어 나가는 대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로봇, 산업용 로봇 많이 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런 자회사의 행보가 결국에는 향후에 LG와의 관계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긴밀한 관계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로봇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LG전자의 로봇 청소기도 이쪽에 부품이 들어가면서 양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LG 쪽의 매출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매출 구조 그리고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로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신청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초전도체 이슈는 플러스 알파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금 자회사 상장 모멘텀도 있으니까 이후에 LG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게 될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원 초전도체 이슈가 부각되면서 관련된 종목들 밈주식처럼 움직였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모비스와 서원 같은 경우에는 적자 이슈도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관련주에 투자할 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떤 점에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은 일단은 전형적으로 약간 좀 투기적인 흐름들이 보인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다라고 해서 종목들이 흐름이 한번 꺾였다가도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들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회사 측에서 부인을 했음에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좀 광풍이 이쪽에 불었다. 특히나 최근에 좀 시장이 안 좋은 부분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유동성이 빠지다 보니까 갈 곳을 잃은 자금들이 이런 테마성 이런 쪽으로 움직였다라고 좀 보이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만약에 이 테마가 정말로 초전도체가 진짜인 것으로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이 초전도체의 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들이 과연 지금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 모두가 될까? 라고 생각해보면 그건 또 아닐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런 어떤 테마적인 기업들의 주가에 언제 여기에서 들어가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보다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초전도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긴밀하게 그리고 딥하게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서 이게 정말로 진짜다. 라고 나왔을 때는 찐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지금 주가 자리에서도 또 10배 갈 수 있을 정도로 파급력이 굉장히 큰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옥석 가리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사전에 좀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투자보다는 좀 공부 쪽으로 치우쳐서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보다는 공부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일단은 오늘 우리 지수가 1%, 또 2%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초전도체와 핵융합 에너지에서는 강세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쪽에서 저희가 탑픽 종목을 가져가면 좋을지 아니면 다른 섹터를 바라보는 게 좋을지 궁금한데요. 네. 차장님께서는 어떤 탑픽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그때 제가 LS 전선 아시아를 한번 말씀드린 것 네. 같은데 그때도 주가가 안 올랐던 건 아닌데 지금은 글쎄요 이쪽에서 종목을 어떻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무리수밖에 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초전도체가 아닌 좀 다른 쪽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KNJ라고 해서 이제 포커스 링이라는 부분들, 반도체, 요즘에 엔비디아 때문에 굉장히 좀 핫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쪽들 관련해서 일단 KNJ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비포마켓이라는 게 있고 애프터마켓이라는 게 있는데 비포마켓은 사전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쪽에 들어가는 정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애프터마켓은 그 이후에 정품 자체가 너무 비싸고 딱히 정품을 써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애프터마켓이라고 해서 그와 유사한 제품을 싼 단가에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KNJ, 월덱스 같은 쪽들이 지금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장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어요. 네. 지금 가동률이 거의 100%에 달한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가동이 잘 되고 지금 반도체 메모리 업황이 좋은 것이 아닌데 이런 AI 반도체 수혜와 비메모리 쪽에 수혜를 받다 보니까 증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수요가 또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증설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부분도 향후에 주가 전망을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현재가 부분부터 일단은 최근에 조금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네. 27,000원까지 갔던 주가가 2만 원을 거의 찍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실적 발표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2만 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손절은 본인의 매수 평단에서 한 15% 정도 내외에서 진행하실 때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2만 5천 원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